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고급 3-6강으로 12운성 목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운성을 공부한 지도 여러 번 지나갔죠. 처음에는 이제 12운성의 개념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목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목욕이라는 말은 우리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잖아요. 그 목욕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욕은 사람을 씻긴다는 얘기인데,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갖고 그 태어난 아이를 이제 씻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성장기로 봤을 때 한 서너 살 정도 되는 그 유아기까지, 이때까지를 이 목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목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2운성 목욕의 개념 찾아보기, 서너 살 어린아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12운성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유기무체,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윤회를 하는 거죠. 윤회를 했다가 이제 잉태가 돼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서 다시 늙어가지고 병이 걸려서 죽고 다시 윤회하고, 그런 인간의 그 주기를 갖다가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목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느냐, 이 장생이 아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이 목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욕이라는 것은 나이로 봤을 때 어린아이 한 서너 살 정도까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이를 씻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이제 부모가 깨끗한 물로 씻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2운성을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2운성은 절부터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 병, 사, 묘. 그러면 우리가 절부터 공부를 했는데요. 절이라는 것은 윤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이 이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했을 때 그 사이를 말하는 거죠. 그 사이를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카르마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한자로 표현할 때 어떤 기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있는데 몸체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윤회로 떠돌다가 이제 딱 잉태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생명으로서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만상이라는 것은 나오기 직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다 자라갖고 바깥으로 나오기 직전을 이제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삭인 상태를 양이라고 하고, 이 장생이라는 것은 날생자가 있듯이 태어난 거예요. 이 출생한 것을 장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이 목욕이라는 것은 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얘가 태어났으니까 아이를 씻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 아이를 씻기는 그 목욕을 말하고요. 이것이 이제 사람의 성장 과정을 봤을 때 유아기까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화토금수에서 이 목욕이라는 것을 어디에 해당이 될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목기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이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추정을 했을 때 이 목욕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목기운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이 목욕 다음부터 이제 화기운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목욕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린아이, 갓난아기라고도 할 수 있고, 한 서너 살 정도 되는 그런, 물론 걸음만은 하겠죠. 그 정도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욕을 깔고 있는 육식갑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육식갑자가 있습니다. 갑자, 을사, 경호, 신해, 이 네 개가 지지에 목욕을 깔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60개의 육식갑자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지지에 목욕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6개는 목욕과 관련이 없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일지가 목욕인 경우고, 월지에 목욕이 있을 수도 있고 연지에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시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운이나 10년 대운에서도 목욕에 해당하는 그 지지가 딱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지에 이제 목욕을 깔고 있는 것 4개만 소개해 드린 것이고, 우리가 사주를 분석을 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든 뭐 연월일시든 1년운이든 대운이든 어디서든 목욕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의 육식갑자를 보면서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갑자하고 경호는 지지에 도화를 깔고 있죠. 그리고 을사하고 신해는 지지에 사화하고 해수니까 역마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갑자하고 경호는 서로 충하죠. 갑경충 좌우충으로 천간지지가 서로 충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을사하고 신해도 을신충 사해충으로 천간지지가 모두 충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육식갑자가 그 지지에 목욕을 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주에서 일주로 들어갔을 때 전부 일지에 목욕을 깔고 있는 육식갑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운성 목욕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목욕탕 생각하시면 돼요. 목욕탕에서 사람들이 목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출산한 아이를 씻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목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목욕을 할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낳아가지고 목욕을 시켰어요. 그러면 오늘 시켰으면 그 다음날도 목욕을 시켜야죠. 애들이 막 침도 묻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씻는다는 것은 반복성이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씻어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을 씻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2번 정도 씻죠. 아침에 출근할 때 쓱 씻고,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 때 잠자기 전에 한번 씻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아주 게으른 사람 같으면은 며칠에 한 번씩 목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목욕이라는 것은 반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에 이 목욕을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복성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뭐 시키는 일을 잘한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일, 이런 것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니까 시키는 일을 잘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공장에서 반복적인 일, 이런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공무원도 바쁘지 않은 공무원 있잖아요. 그냥 시간만 이렇게 때우고 이렇게 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기획하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복적인 일만 계속하는 일,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일.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을 야단칠 때 예전에 잘못했던 거,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그 일만 꺼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짜증나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한 번, 2번 듣다가 계속 들으면 짜증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반복성이라는 것은 일지에 목욕을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부싸움을 해도 과거에 똑같은 일을 계속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성이라는 것은 목욕이라는 이 행위에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씻는다는 건 있잖아요.
타인을 의식한다고 봐야죠. 만약에 우리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산다. 아니면 산속에서 혼자 산다. 누구를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꼬박꼬박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할까요? 그리고 남자가 수염이 계속 자라든 말든 별로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욕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 속성을 볼 때 타인을 의식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씻는다는 것은 나보다 남을 의식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일지에 목욕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겨줘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고 그 사람들을 잘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봉사정신 같은 것도 뛰어나죠. 그런 반면에 나에 대한 자존감은 낮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원망을 많이 한다든가. 사람들 보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그 원망하고 그리고 자책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욕을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주는데 자기 자신한테는 원망도 많이 하고 좀 자존감도 낮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고 하극상 뒷담화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이 목욕의 어떤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목욕이라는 것이 남을 의식한다, 타인을 의식한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속성을 보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챙겨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챙겨주면서 본인은 마음속으로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챙겨주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죠. 그래서 일지에 목욕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챙겨준다는 게 되게 나보다 어린 사람들, 내 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챙겨주고 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극상이라는 게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는 걸 말하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내 윗사람들을 막 뒷담화를 깐다든가 뭐 이런 행위들, 그런 행위가 잘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에 목욕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난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왜 가난하겠어요? 타인을 잘 챙겨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죠. 내가 돈을 벌려면 좀 실속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다. 그러면 내가 다 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겠다 그러는데 내가 나서서 내가 낼게 막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목욕의 특성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딱 나온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그 자체가 다 신기하고, 그리고 호기심도 많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감성계가 발달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감성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런데 변덕도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거절할 줄을 모르죠. 어린아이들은 그냥 처음에 무조건 오케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오케이 하고 실제로는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일관성 있게 어떤 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요. 지구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목욕을 깔고 있는 사람들, 일지에 깔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큰 약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실증을 잘 내죠. 어떤 한 가지 일에. 그러니까 실증을 잘 내니까 직장 이동도 많죠. 이런 일을 했다가 아니면 어떤 직장에 다녔다가 금방 실증을 내서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니까 사람이 변덕도 심한 데다가 지구력도 약하고 실증도 잘 내고,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일을 갖다가 딱 맡기기가 어렵죠. 그 사람을 어떤 책임자로 해가지고 어떤 중요한 일을 딱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면 사업, 공부면 공부, 이렇게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이 일도 했다가 저 일도 했다가 그러면서 일관성 없이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일지에 목욕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주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지에 무엇을 깔고 있느냐, 12운성 중에 뭐에 해당하느냐, 그거 하나가 다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참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생극재화라든가 대운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본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지에 목욕이 있다, 그거 하나만으로 이 목욕의 특성, 제가 지금 이 적어놓은 이 모두 목욕의 특성이 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어때요? 좀 부정적인 면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씻는다는 건 어때요? 사람이 옷을 벗고 다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호기심, 이성적인 거, 뭐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씻는다는 것은 나를 꾸미는 거잖아요. 씻는 것도. 그리고 씻는다는 게 나 혼자 있으면은 별로 씻을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씻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타인을 의식하면서 멋을 내고 꾸밀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성 중에서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목욕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부정적으로 보면은요, 씻는다는 것은 외모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씻는다는 그 자체가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향적인 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면적인 성찰이 부족해서 경거망동하거나 설화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설화라는 것은 이제 말 잘못해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목욕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욕의 특성이라는 것은 출산한 아이를 이제 씻긴다는 점에서 그 목욕을 한다는 그 자체의 행위에서도 여러 가지 특징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목욕이라는 것이 사람의 성장 단계로 봤을 때 갓난아기 한 서너 살 정도까지, 유아기,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유아기니까 그 변덕도 심하고 감성계도 발달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2운성 목욕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이론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죠? 문제를 풀어봐야 되죠. 잠시 쉬었다가 예제를 보면서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